어제죠. 8월 30일입니다. 3기 신도시급 공급 대책이 갑작스럽게 나왔어요.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야, 왜 갑자기 공급 대책이 왜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21년 2월 4일에 이사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공급대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2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택지를 만들겠다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광명, 시흥, 그리고 부산, 광주에다가 저희가 11만 9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요? 그럼 12만 가구는 거기다 공급하면 나머지 14만 가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말이죠. 제가 어디에다가 공급을 할 거냐면요 라고 하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오래된 추억처럼 느껴지시겠지만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그 신도시 예정지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사놨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되는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막 사러 갔었다. 몇백억씩 투자를 해놨다. 대출도 막 말도 안 되게 받아놨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속되고 조사 한 해 만에 막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저희가 어디에 더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거냐면요. 라고 하는데 LH 사태 터지니까 뭔 공급이야 지금. 야, 3기 신도시 이것도 취소해. 사람들이 막 열받았죠. 광명, 시흥 이거 왜 하냐고. 여기에 지금 LH 직원들이 다 사놓고 지금 이거 너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변창흠 전 장관도 최단 기간에 이제 교체가 됐죠. 그래서 막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났죠. 벌써 한 반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저희가 이사대책 때 한 24만, 25만 호 우리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할 거냐면요. 수도권엔 여기고요. 지방엔 여기입니다. 어디입니까? 자, 신도시 규모로 저희가 짓습니다. 두 곳을요.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호를 짓고요. 화성, 진안에 3만 호를 짓고요. 약간 택지지구 정도로 사이즈로 한 2만 호 가까운 게 인천 구월동하고 화성 봉담에 짓습니다. 소규모는 7,000호, 2,000호, 6,000호니까 요건 좀 작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어느 수준이냐면 4만 호라고 생각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거 3기 신도시죠. 이거 사전 청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가 한 3.3만 호예요. 그럼 4만 호다? 그럼 하남 교산보다 큰 거죠. 그리고 인천 계양이 17,000호예요. 근데 화성 진안이 3만 호예요. 그럼 크죠? 거의 3기 신도시 몇 개가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신규 공공택지는 이제 기존의 3기 신도시들이 이렇게 진한 회색이라면 빨간색이 이번에 신규 택지 공급된다는 지역입니다. 가장 큰 데가 여기죠. 의왕, 군포, 안산. 근데 이상하죠. 어디다 하겠다는 거야. 의왕, 군포, 안산이면 어느 시에 합니까? 이거는 위례 신도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례 신도시가 송파구 5시 방향에 있는데 3개의 도시가 섞여 있죠. 그래서 서울, 송파도 약간 섞여 있고요. 그리고 하남도 섞여 있고 성남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도시인데 어디는 하남시로 들어가고 어디는 서울로 들어가고 어디는 성남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서남부권의 위례 신도시처럼 된다. 그래서 의왕에도 걸쳐 있고 군포에도 걸쳐 있고 안산에도 걸쳐 있는데 4만 호를 짓는다. 그 위치가 어디냐?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맞죠? 뭔가 나비 모양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 모양. 그래서 제가 그 위성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반월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4호선에. 그리고 이제 의왕역이라고 1호선이 있죠. 이 사이에 보면은 약간 그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약간 논밭이 좀 있어요.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택지지구를 대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왕, 군포, 안산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여기가 경계지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 교통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4만 호면은 인구가 12만 명, 13만 명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교통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논밭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교통을 확충할 거냐? 의왕역 있죠. 아까 그 나비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끝자락에 의왕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1호선이 있죠. 근데 여기에 GTX-C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의왕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GTX-C가 쓰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울 접근성이 확 좋아지는데 보면은 이 신도시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반월역 4호선도 신도시 끝자락에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나비 모양의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죠. 그래서 신교통수단을 만들겠다. 뭐 트램이 됐든 경전철이 됐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뭐 철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환승해서 갈 수 있게 4호선도 접근을 할 수 있고 GTX도 접근할 수 있는 요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GTX-C에 뭐 추가 정차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의왕역은 이제 확정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지금 뭐 3기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선 이걸 안 만들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GTX-C가 여기 있을 것이다. 화성 진안도 3만 호니까 큽니다. 여기는 어딜까? 여기도 좀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그냥 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그 수원에 세류역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병점역이 있습니다. 화성의 병점역. 그래서 여기 망포 영통에서 이 화성 동탄 1기 신도시 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그냥 넓은 공터 같은 논밭이 있어요. 세류역과 병점역, 이 망포 영통역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3만 호입니다. 3만 호면 엄청 큰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교통을 해결할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게 나왔어요. 요 끝자락에 환승시설 도입 있죠. 여기 요 라인이 뭐냐면 신분당선이에요. 이 신분당선이 지금 광교역까지 와 있죠. 광교 중앙역 해서 요 광교가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막 15억씩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병점역, 아까 그 화성 병점역 있죠. 여기를 철도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이 신분당선의 지선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아까 말한 뭐 트램이 됐든 뭐 어떤 다른 경전철이 됐든 뭔진 모르겠지만 이 병점역과 신분당선을 잇는 교통편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역을 세우겠죠. 그리고 그림상으로 여기는 이제 메탄 건선역 뭐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도심지에도 하나 역을 환승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여기 한 3만 명들이 출퇴근하기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동탄 2기 신도시 여기 그 동탄역 GTX죠. 그러니까 1호선도 탈 수 있고 신분당선으로도 갈 수 있고 좀만 나가면 동탄 GTX A를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은 입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구월동에 2만 호 정도를 공급합니다. 인천 구월동이 어디냐? 잘 모르실 텐데 그 문학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약간 외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빈 땅들이 좀 있습니다. 9월 아시아드 선수촌 해서 선수촌 아파트로 썼던 곳인데 여기에다가 공급을 2만 호를 합니다. 이것도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왜 공급을 할까? 보면 GTX-B랑 연계하겠다. GTX-B가 어디 쓰는데? GTX-B는 인천시청역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BRT, 버스 같은 것들, 중앙차로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기존의 이 지하철에 연결을 시키면 GTX를 탈 수 있으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다. 화성 봉담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지금 이미 봉담 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긴 약간 조금 외지다고 보면 돼요. 수인분당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역부터 뭐 인천까지 가는 그 약간 수평으로 가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목천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역을 하나 또 만들겠다. 여기는 지금 다 빈 땅이거든요. 아직도 막 공사하고 있는데요. 공사 한창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2만 호 정도를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성지도로 보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막 23년에 입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이 지구가. 근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이렇게 여기도 약간 나비 모양 비슷하네요. 이렇게 빈 땅들이 좀 보이죠? 여기다가 2만 호를 짓고 여기 지금 수인분당선 노란색 지나가죠? 여기에다가 그 역사를 하나 추가로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타고 바로 몇 정거장 가면 수원역입니다. 그럼 수원역에 GTX가 쓰니까 GTX 타면은 삼성역까지 또 16분이면 가. 뭐 20분이면 가. 그래? 그럼 여기서 타고 가면은 삼성역까지 한 3, 40분이면 가겠구나. 그래서 수원역까지 15분이면 가고
삼성역까지는 40분이면 갑니다. 괜찮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사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9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서 이제 농사 지을 사람들 아니면 못 사는데 안 되겠죠. 허가를 안 내주겠지. 근데 이거 9월 5일부터 하는 이유는 법이 그렇습니다. 공고하고 5일 이상 있다가 허가구역을 발표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4일간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제발 땅 좀 주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 나면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곳들에 추가로 몇 군데 더 해가지고 다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이제 그러면은 서울 인근에 한 10만 호 넘게 막 생기네. 그럼 3기 신도시도 거의 30만 호에 가까운데. 야, 그러면 한 40만 호의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로 공급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어떠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래요. 그냥 수원역 부근에 5만 호를 짓는 거예요. 수원역 부근에. 그리고 안산 오른쪽에다가 한 4만 호를 만들고요. 인천시청이면 인천 그래도 좀 약간 도심지로 들어가니까 그쪽에 2만 호를 또 지어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서울 접근성을 따지는데 약간 좀 멀다 라는 느낌이 좀 들죠. 안산? 뭐 출퇴근이 가능은 하지만 좀 먼데. 인천시청? 큰맘 먹고 출퇴근하면 할 수는 있는데 좀 먼데. 수원역? 당장 지금 출퇴근하는 건 엄청 먼데 라는 느낌이란 말이죠. 물론 없는 것보다 100배 낫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공급 대책이 나오면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의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카드냐? 이거엔 좀 의문점이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막 서울 집값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핵심 지역들이 막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단 말이죠. 지금 경기도 상승세가 막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과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미리 나온 게 있어요. 이달 중에 이사 대책 그 후속으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때 14만 가구를 어딘가에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어딜까? 라고 시장이 막 예상을 했어요. 그래도 좀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김포 고촌, 김포는 좀 가깝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남도 가깝잖아요. 바로 옆이 뭐 강동구니까. 그리고 고양시 이런 쪽에다가 공급을 하면은 그래도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라고 막 시장에서 예측을 했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예측과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택지지구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에 있단 말이죠, 다들.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저희 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니까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 동생들 다 GTX에 연결할 거야, 우리. 아까 봤지? 인천시청역에 딱 연결하고 수원역에 연결하고 다 지금 연결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형, 근데 지금 GTX B랑 C에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개통돼요? 뭐라고? 이거 언제 개통되냐고. 이게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요? 착공했어요? 아니, 착공은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언제 개통돼요? 잠깐만. 그리고 이 GTX라는 게 계획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GTX A도 지금 막 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착공도 안 했어. B랑 C는 착공조차 안 했고, C는 지금 뭐 업체 선정 한 해 만에 하고 있지만 B는 업체 선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통은 언제 되는 거냐? 근데 입주를 해. 근데 개통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 모든 교통 대책들은 GTX에 갖다 붙여줄게요예요. 근데 붙일 데가 없어. 그럼 여기서 트램 타고 다녀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출근하지? 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급합니다라고 했는데 안 돼. 맞죠? 막 그 시민들 막 들고 일어나고 저희가 좀 공급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싫다고 막 그러고 저희는 좀 공공재개발 재건축으로 갑니다. 뭔 공공이야, 우리 하지 마. 막 반대하고 시위하고 막 플랜카드 걸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광명 시흥에 LH 사태 터지면서 막 구속되고 뭐 조사 들어가고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공공으로 뭐 한다고 해봐야 세금 줄줄 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택지 조성을 할 때 사전에 미리 다 따져봤어요. LH나 뭐 국토교통부나 어디서 뭐 혹시 땅에 뭐 투자해 놓은 거 없나.
미리미리 막 따져본 거야. 그래서 그나마 없는 데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먼 거죠. 서울에서. 근데 어떻게 뭐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지라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도권 집값 상승은 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을 좀 잡으려면 공급이 필요하니까 공급이 빨리 되면 그래도 좋잖아요. 그럼 언제 입주가 될까? 계획대로라면요 26년에 분양을 시작합니다. 26년. 그러니까 지금이 21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택지를 이제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를 기한을 잡아서 땅을 다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은 최소 2년에서 3년이잖아요. 그러면 29년 입주 예정이요. 그러니까 29년쯤에 한 10몇만 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야, 29년? 야, 29년, 야, 나 잘 감 안 오는데? 29년이면 몇 년 뒤인 거예요? 지금부터 8년 뒤입니다. 아, 그래요? 계획대로 되면 8년 뒤구나. 네. 그러면은 약간 늦어지면 10년 넘어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9년 뒤면은 우리 영식이 이제 수능 볼 때구나.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 이거 너무 멀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GTX에 갖다 붙여줘야 내가 출퇴근도 하고 뭘 할 텐데, GTX도 시작을 못했어. 얘가 입주하는 것보다 GTX가 더 늦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 맞죠? 그러면 이게 선후가 바뀐 거예요. 아파트랑 막 집은 있는데 갈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다들 막 자차로 출근하기 시작하는데 길 막히고 막 난리 나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더 걱정이에요. 뭐냐면 이번 물량들이 아까 말했듯이 수도권 약간 외곽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들이 도시들이 뭐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노후 지역들 인근에 갑자기 신도시가 4만 호씩 생기는 거예요. 약간 이기 신도시에서도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노후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막 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좀 가까우면 서울 사람들이 좀 내려와서 사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기권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약간 좀 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도 경기도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새 집이네 하면서 이 경기도 수요가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서울 집값 잡는 게 아니라 경기도 외곽 도시들 집값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말 시급한 지역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뭐 발표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식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뭐 수능 준비할 때 너무 멀잖아, 지금. 그래서 8년 뒤 입주 물량은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가 돼서 야, 이제 뭐 엄청나게 또 대규모 공급이 된다. 야, 이거 입주 이제 조금 있으면 된다. 뭐 지금 사전 청약 하듯이 3년 뒤면 뭐 입주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다 된 다음에 마지막 약간 마무리 투수로 들어오는 개념도 있다 보니까 여기 리스크도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 신도시 생기면서 기존의 구축 아파트 집값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뭐 떨어져도 9년 뒤에 떨어지니까 9년 뒤에 떨어지니까 뭐 아직 먼 얘기입니다. 8년은 너무 긍정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국토부에 물어보세요. 저는 국토부의 얘기를 그대로 말한 것 뿐입니다. 국토부에서 26년에 분양하겠다고 했어요. 26년에.